여러분, 러시아 슈퍼마켓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과자 코너 한쪽 벽면을 빨간 박스가 뒤덮고 있는데요. 다농도 아니고 네슬레도 아니고 바로 한국의 오리온 초코파이입니다. 지난해 이 초코파이가 러시아 한 나라에서만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168억 원. 초코파이 전 세계 매출의 32%를 러시아 한 곳에서 거둬들인 겁니다. 해외 단일 국가에서 매출 2천억 원을 넘긴 한국 과자 브랜드는 사실상 초코파이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성장 속도입니다. 500억 원을 넘기는데 23년이 걸렸는데 1,000억에서 2,000억까지는 고작 3년 만에 돌파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50년 된 과자가 러시아 대륙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러시아 할머니의 잼통에서 영감을 얻어 2,000억 시장을 뒤집은 초코파이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초코파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동양제과, 지금의 오리온이죠. 과자 개발팀 연구원들이 한국식품공업협회가 주관한 해외 시찰단에 참가하게 됩니다. 구미 선진국을 순회하면서 해외 카페테리아에 들렀는데 거기서 우유와 함께 나오는 초콜릿을 입힌 동그란 과자를 하나 먹어봅니다. 바삭한 비스킷 위에 부드러운 무언가가 있고 그 위를 초콜릿이 감싸고 있는 그 식감. 당시 한국에는 이런 과자가 없었습니다. 연구원들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이걸 한국에서 만들 수 있다면. 사실 이런 형태의 과자가 세상에 처음 등장한 건 1917년 미국이었습니다. 문파이라고 불렸죠. 대공황 시절 가난한 광부들이 점심 대신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갱도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문파이 하나와 콜라 한 병이 식사 전부였다고 합니다. 슬픈 역사가 담긴 과자였던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연구원들은 1년여간 실험에 매달립니다. 핵심은 식감이었습니다. 원래 딱딱한 비스킷인데 사이에 마시멜로를 끼워 넣으면 마시멜로의 수분이 비스킷으로 서서히 옮겨가면서 촉촉하고 부드러운 질감으로 변합니다. 빵도 아니고 과자도 아닌 그 독특한 식감. 한 입 베어 물면 바삭한 초콜릿 껍데기에 이어 부드러운 비스킷이 씹히고 이어서 쫀득한 마시멜로가 느껴지는 그 맛. 1974년 4월 마침내 동양제과에서 초코파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됩니다. 가격은 개당 50원. 지금 화폐 가치로 5,600원 정도인데 당시에는 꽤 비싼 과자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출시 첫 해에 매출 10억 원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양제과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초코파이 자체가 아니라 오리온 초코파이로만 상표를 등록한 겁니다. 이게 왜 문제였냐면 1978년에 롯데가, 1986년에 혜태가, 1989년에 크라운이 각각 초코파이를 출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리온이 뒤늦게 소송을 걸지만 법원은 이미 초코파이가 과자 종류를 뜻하는 보통 명사가 됐다고 판결합니다. 20년 가까이 상표 관리를 소홀히 한 대가였습니다. 경쟁사들의 등장으로 매출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오리온은 1989년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합니다. 초코파이에 정자를 붙인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로 시작하는 그 유명한 CM송과 함께 초코파이는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과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무대가 러시아로 옮겨갑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합니다. 냉전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죠. 이때 부산항에서는 매일 아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배에 보따리 상인들이 올라탔습니다. 이 보따리 상인들의 짐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라면, 그리고 초코파이. 이 두 가지가 러시아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의 시장과 가판대에서 한국 과자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러시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잠깐 짚어볼까요? 소련 붕괴 직후의 러시아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계획 경제 체제에서 갑자기 시장 경제로 전환되면서 물자가 부족했고 식료품 선택지도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계획 경제 하에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맛과 형태의 간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초콜릿, 마시멜로, 비스킷이 한 번에 어우러진 초코파이는 러시아 소비자들에게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화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원래 초콜릿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대형마트에 가면 한 구역 전체가 초콜릿 제품으로 채워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시멜로. 러시아에는 제피르라고 하는 전통 마시멜로 과자가 있는데 마시멜로를 구워 먹을 정도로 좋아합니다. 거기에 차와 케이크를 곁들이는 차이 문화까지. 초콜릿을 좋아하고 마시멜로를 좋아하고 차와 함께 디저트를 먹는 문화. 초코파이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제품이었던 겁니다. 보따리 무역으로 이미 사전 시장 테스트를 마친 상태. 오리오는 면밀한 시장 조사 끝에 1993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로 초코파이를 첫 공식 수출합니다. 당시 오리온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주력 시장에 주력 제품을 집중시킨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을 전략 시장으로 선정하고 전략 제품은 오직 초코파이 하나. 많은 브랜드를 시장에 동시에 던지는 대신 초코파이에만 올인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략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정책입니다. 국내에서 초코파이가 국민과자로 불리며 저렴한 가격에 팔리던 것과는 달리 러시아에서는 의도적으로 고급 파이의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다른 한국 제과업체들이 덤핑 수출, 즉 헐값으로 밀어넣기를 할 때 오리오는 덤핑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싸게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제값에 판다. 이 전략이 나중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작한 초코파이는 점점 서쪽으로 영토를 넓혀갑니다. 하바롭스크, 사할린, 노보시비르스크, 옴스크. 극동에서 우랄산맥까지 초코파이가 퍼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998년 러시아의 경제 위기가 닥칩니다. 1998년 8월 17일 러시아 정부는 루블화 평가절하와 함께 국가 부채에 대한 디폴트, 외채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선언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갚을 수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고 수입품 가격은 치솟고 시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러시아에 진출했던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이 속속 짐을 싸서 철수합니다. 서방 기업들이 앞다투어 빠져나갔죠. 이때 오리온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오리온은 시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격 인상도 하지 않고 공급도 유지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다 떠나는 상황에서 러시아 소비자 곁을 지킨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사 결정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술, 마케팅?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신뢰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다른 브랜드는 다 떠났는데 초코파이는 남아있었다는 것을. 가격도 안 올렸다는 것을. 이 기억이 나중에 초코파이를 단순한 수입 과자가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국민 간식으로 만들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서방 기업들이 다시 러시아를 떠날 때 오리온은 버텼습니다. 경쟁업체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오리온이 차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2003년에는 러시아 법인을 정식으로 설립합니다. 수출에서 현지 생산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결정이었죠. 이건 우리는 러시아에서 오래 갈 거야 라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008년에는 노보시비르스크에 현지 공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시기쯤 초코파이의 러시아 파이 시장 점유율이 4060%에 달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이 무렵 모스크바에 진출한 글로벌 제과 기업들이 초코파이 모방 제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영업 진열 매뉴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오리온 초코파이 옆에 진열할 것. 원조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전략이었죠. 그만큼 초코파이의 위상이 대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초코파이는 잘 나가는 수출품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2천억 원이라는 숫자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러시아 할머니의 잼통이 등장합니다. 러시아에는 다차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작은 별장을 갖고 있는 거죠.
주말이면 가족들이 다차에 모여서 텃밭을 가꾸고 과일을 따고 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잼입니다. 러시아 할머니들, 러시아어로 바부슈카라고 하는데요. 이 바부슈카들이 여름이면 다차 주변에서 딴 라즈베리, 체리, 블랙커런트, 딸기 같은 베리류를 잔뜩 모아서 커다란 유리 잼통에 잼을 만들어 저장합니다. 이 잼을 어떻게 먹느냐? 겨울이면 따뜻한 차에 잼을 한 스푼 넣어서 마시기도 하고 빵이나 팬케이크에 발라 먹기도 하고 케이크나 파이에 곁들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인들에게 베리잼은 그냥 식품이 아니라 가족의 맛, 할머니의 손맛, 추억의 맛인 겁니다. 오리온의 현지 연구팀은 이 문화를 포착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베리류 잼을 디저트와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다면 초코파이 안에 그 잼을 넣으면 어떨까? 2020년부터 오리온은 이른바 다양화 전략을 본격화합니다. 오리지널 초코파이에서 벗어나 러시아인들이 사랑하는 베리류 과일 맛을 초코파이 안에 넣기 시작한 겁니다. 라즈베리 맛 초코파이, 체리 맛 초코파이, 딸기 맛 초코파이, 블랙커런트 맛 초코파이, 망고 맛 초코파이, 그리고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박 맛 초코파이까지. 이건 단순히 맛만 바꾼 게 아닙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DNA에 새겨진 잼 문화를 초코파이라는 형태 안에 담아낸 겁니다. 할머니가 다차에서 만들어주던 그 잼의 맛을 한 입 크기의 초코파이에서 느낄 수 있게 만든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폭발적이었습니다. 현재 오리온은 러시아에서 12종의 초코파이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오리온 법인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맛의 초코파이를 살 수 없어요. 여기에 오리온은 한 가지 더 기발한 전략을 씁니다. 유통 채널별 독점 전략입니다. 러시아 최대 유통그룹 엑소가 운영하는 대형 슈퍼마켓 파테로치카. 전국에 23,50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박 맛 초코파이를 독점 공급합니다. 이 매장에서만 살 수 있는 맛인 거죠. 러시아 2위 유통사 텐더에는 오렌지 맛 초코파이 전용 패키지를 별도로 만들어 공급합니다. 왜 이런 전략을 쓸까요? 유통업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매장에서만 살 수 있는 맛이 있으면 소비자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통업체가 먼저 이런 맛 전용 제품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오리온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현지 유통사들이 먼저 각 매장 특성에 맞는 전용 초코파이 제품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보통은 제조사가 유통사에 우리 제품 좀 팔아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반대입니다. 유통사가 오리온에 우리 매장 전용 제품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상황인 겁니다. 갑을 관계가 뒤집힌 거죠. 수치로 볼까요? 2015년 러시아 매출 476억 원, 2020년 다양화 전략 본격화 러시아 법인 매출 890억 원, 2022년 1106억 원 1000억 돌파, 2025년 2168억 원 2000억 돌파, 최근 6년간 연평균 성장률 22%. 이 속도면 올해 러시아 매출만 2600억 원, 글로벌 전체 매출은 7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2년 2월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합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맥도날드, 스타벅스, 코카콜라 등 글로벌 기업들이 줄줄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합니다. 1998년 모라토리움 때와 같은 패턴이 다시 반복됩니다. 그리고 오리온은 역시나 러시아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EU나 미국처럼 대러시아 수출 제재의 핵심 참여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러시아에 들어가 있던 한국 기업들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오리온은 현지에 공장까지 갖고 있었으니까요. 전쟁이 터지면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소비자들이 불안에 빠져서 필수 식료품을 사재기합니다. 이 시기에 초코파이 판매가 대폭 늘어납니다. 초코파이가 러시아 국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디저트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서방 브랜드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오리온이 채웁니다. 러시아 법인 매출이 2020년 890억 원에서
2022년 2,098억 원으로 2년 만에 거의 2.5배 뛴 겁니다. 그리고 오리온은 이 와중에도 투자를 멈추지 않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던 2021년 러시아 트베리 지역에 신공장 투자를 단행합니다. 다른 기업들이 리스크를 줄이려고 할 때 오리온은 오히려 판을 키운 겁니다. 이건 1998년과 2008년에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었습니다. 위기 때 버티면 위기가 지나간 후에 더 큰 시장을 차지할 수 있다. 오리온은 이걸 2번이나 경험으로 배운 거죠. 자, 이제 현재 상황을 봅시다. 러시아에 있는 초코파이 생산 라인 5곳의 가동률이 140%를 넘어섰습니다. 100%가 정상 가동인데 140%면 기계를 쉬지 않고 돌리고 교대 근무를 늘리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생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수요를 못 따라갑니다. 생산하는 즉시 전량 판매되는 구조가 고착화됐습니다. 수박 맛 초코파이는 파테로치카 전국 23,500개 매장에 깔리는데 물건이 들어오자마자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리온은 대규모 증설에 나섭니다. 트베리 지역에 2,400억 원을 투입해서 신공장동을 짓고 있습니다. 2027년 완공이 목표인데 이게 완성되면 현지 생산 능력이 기존 대비 2배로 늘어납니다. 생산하는 품목도 초코파이만이 아닙니다. 비스킷, 스낵, 젤리 생산 라인까지 함께 확장합니다. 오리온은 러시아에서 초코파이 회사에서 종합과자 회사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초코보이 한국의 초코송이는 오리지널, 망고, 블랙커런트 등 5종으로 확대해서 판매 중이고 젤리보이 한국의 알맹이 시리즈로 젤리 시장도 공략하고 있습니다. 붕고 한국의 참붕어빵과 후레시파이 한국의 후레시베리 전용 생산 라인도 구축했습니다. 성과를 보면 초코보이 매출은 전년 대비 27% 성장, 젤리보이는 무려 58% 고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현지화 제품 수는 2020년 17개에서 지난해 41개로 급증했고요. 오리온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코파이가 만든 브랜드 신뢰를 기반으로 전 제품군으로 확장한 지금이 오히려 러시아 사업의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되는 시기다. 마지막으로 큰 그림을 봅시다. K-과자의 해외 매출 순위를 보면 오리온의 독보적 위상이 드러납니다. 이건 1위 오리온 초코파이 해외 매출 5,860억 원, 2위 오리온 오 감자 2,700억 원, 3위 오리온 스윙칩 2,215억 원, 4위 오리온 고래밥 1,480억 원, 5위 오리온 마이구미 1,200억 원. 상위 5개 중 5개가 전부 오리온입니다. 경쟁사인 롯데웰푸드의 빼빼로가 870억 원으로 추격 중이지만 아직 1,000억 원 벽도 못 넘은 상태입니다. 단일 브랜드로 해외에서만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메가 브랜드 군단을 보유한 한국 제과 회사는 오리온이 유일합니다. 오리온의 글로벌 매출 구조를 보면 전체 매출 3조 3천억 원 중 66%가 해외에서 나옵니다. 중국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러시아, 베트남 순입니다. 특정 시장과 제품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전략이 오리온의 강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러시아 제과 시장의 규모는 한국의 10배인 55조 원입니다. 오리온이 아직 개척할 수 있는 여지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에 트베리 신공장이 완성되면 유럽과 중앙아시아까지 공급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해봅시다. 오리온 초코파이의 러시아 성공 스토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첫째, 현지의 문화를 읽어라. 러시아 할머니의 잼통을 보고 이걸 초코파이에 넣으면 어떨까라는 발상.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제품을 억지로 밀어넣는 게 아니라 현지 사람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 둘째, 위기에 도망가지 마라. 1998년 모라토리움, 2008년 금융위기, 2022년 전쟁. 세 번의 위기에서 오리온은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위기가 지나간 후 더 큰 시장을 차지했습니다. 셋째, 장기적 신뢰를 쌓아라. 30년이 걸렸습니다. 500억 원까지 23년. 하지만 신뢰가 쌓이자 나머지 1,500억 원은 3년 만에 채워졌습니다. 신뢰의 복리 효과입니다. 1974년 한국에서 50원짜리 과자로 태어난 초코파이가
50년 후 러시아에서 2천억 원짜리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초콜릿, 비스킷, 마시멜로가 어우러지는 그 맛처럼 문화에 대한 이해, 위기를 버텨내는 끈기, 현지를 존중하는 겸손함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초코파이 하나 드시면서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